안녕하세요. 경비업법의 처벌 규정, 이거 정말 복잡하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법과 시행령에 막 흩어져 있는 처벌 규정들을 하나의 피라미드로 딱 묶어서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핵심만 뽑아서 왜 이런 처벌이 이 법령에 있는지 그 연결고리까지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경비업을 하다 보면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사소한 규정 위반 하나가요. 나비 효과처럼 상상도 못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을 제대로 모르면 사업에 존폐가 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등반할 피라미드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무서운 형사처벌부터 시작해서요. 그 아래 행정처분 그리고 과태료 순으로 차근차근 내려와 볼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각각의 처벌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처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문서의 관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경비업법이라는 큰 법이랑 그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행령이죠. 이 둘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 알아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보세요. 경비업법, 즉 법은 경비업의 뼈대를 세우는 큰 원칙과 징역형 같은 아주 무거운 범죄를 직접 다룹니다. 반면에 대통령령인 시행령은요, 법에서 자세한 건 네가 정해 하고 위임받아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같은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별표라는 이름의 상세 메뉴판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법이 설계도라면 시행령은 시공 지침서인 셈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오를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책임이죠. 이건 단순한 벌금이나 영업정지 차원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전과라는 기록이 남게 되는 형사처벌, 즉 벌칙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처벌들은요, 세부 규칙을 다루는 시행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가 만든 경비업법이라는 법률 본문에 떡하니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국가가 이 위반 행위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허가도 안 받고 경비업을 하거나 힘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막거나 아니면 특수경비원이 국가 중요시설의 기밀을 흘리는 행위 같은 것들이요. 이건 더 이상 행정적인 제재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피라미드에서 한탄 내려와 보겠습니다. 형사처벌만큼은 아니지만 이건 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제재입니다. 바로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 관할 경찰이 여러분의 경비업 허가증 자체에 직접 칼을 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볍게는 경고로 시작해서 몇 달간 사업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정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허가가 아예 취소돼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정처분이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반복 위반할 때예요. 한 번 실수했을 때랑 두 번, 세 번 했을 때의 처벌 수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거든요. 자,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실제 사례,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를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딱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비지도사를 제대로 선임 안 해서 처음 걸리면 영업정지 1개월이에요. 아, 한 달만 참자 할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걸로 두 번째 걸리면 영업정지 3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변명의 여지 없이 그냥 허가 취소입니다.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거죠. 법규 준수가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처벌의 칼날이 회사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경비지도사 개인에게로 직접 향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사 개인의 자격증 자체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행령 별표 5를 볼까요? 경비지도사가 자기 업무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인데요. 처음 걸리면 자격정지 3개월, 두 번째는 6개월로 2배가 되고요. 세 번째 걸리면 무려 1년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건 뭐 지도사 개인의 커리어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쪽
하지만 현장에서는 가장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처벌인 과태료로 내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상적인 운영규칙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모든 기준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6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실수를 해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액수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신고하지 않은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을 그냥 일반 현장에 배치했다가 걸리면 1차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집단 민원 현장처럼 갈등이 첨예한 아주 민감한 장소에서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가 무려 6배인 600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법이 이런 고위험 장소의 특수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아찔해집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서의 복장 위반은 반복될수록 과태료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첫 번째 위반에 600만 원, 두 번째는 따블인 1,2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는 무려 2,400만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다면 경비업법 위반으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 금액, 그 끝판왕은 과연 얼마일까요? 바로 3천만 원입니다. 네, 3천만 원이요? 이 금액은 집단 민원 현장에 경찰의 배치 허가도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행위를 3번이나 반복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라고 해서 결코 얕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본 형사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이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전체 그림, 우리가 이야기했던 처벌의 피라미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처벌들이 어떤 계층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시죠. 이것이 바로 처벌의 피라미드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가장 넓은 기반에는 시행령에 근거한 과태료가 있고요. 그 위에는 역시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존폐를 가르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가장 뾰족한 꼭대기에는 경비업법 본문이 직접 다루는 가장 무거운 형사벌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각 처벌의 근거 법령과 그 무게감,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결국 이 모든 법규를 알고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벌금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더 신뢰받고 또 지속 가능한 경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 복잡했던 처벌 규정의 지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법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진짜 준법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어떤 고민과 해답을 가지고 계신가요?